1주택자가 안도했다. 세금 팍팍 줄어든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일단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세금 줄어든다는 이야기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망 기사로 말입니다. 전망 브리핑을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현실이 됐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서울 강남 대치동의 음마아파트 종부세 84제곱미터 작년에는요 226만 원을 냈다면 올해는 기본적으로 공시가격이 하락했고요. 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는 0원입니다. 0원입니다. 이게 공시가격 자체가 2020년에는 20억이었다면요. 2023년에는 15억이 됐거든요. 15억. 공시가격이 떨어진 거죠. 공시가격이. 여기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시장의 과세 기준입니다. 과세 기준. 그 과세 기준이 떨어지면요. 아무래도 말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세금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 과세 기준 자체가 여러분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동안은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그 과세 기준이 80에서 90%였거든요. 95%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2022년에는 60%까지 떨어졌는데 결국 15억에 대해서 60%까지 떨어지면 이게 과세 비율이 1주택자일 경우에는요. 1주택자일 경우에는 지금 12억까지가 지금 종부세를 안 내는 면제되는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12억까지 떨어지면 60% 기준이니까 15억에서 말입니다. 60%라고 하면 이게 9억 정도 되잖아요. 9억 정도. 그죠? 그러면 1주택자는 지금 종부세 이거 하나도 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게 여러분 너무 잘 됐다고 생각해요. 왜 너무 잘 됐다고 생각하냐고요? 서울에 집 한 채 갖고 있다고 해서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이게 세금 폭탄을 남기면 그것은 진짜 억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문재인 정부 때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을 매겼을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니 열심히 살아서 강남에 집이 한 채 있든 아니면 강북에 집이 한 채 있든 한 채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것은 이게 노력하지 말라는 뜻하고도 똑같다. 그리고 말입니다. 은퇴한 사람이 벌이가 없는데 세금 폭탄을 매기면 집 팔아서 내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정상화로 환원이 됐다는 뜻이에요. 정상화로. 그나마 여러분 굉장히 다행이죠. 저는 다행으로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공정시장 가액도 비율도 낮췄고요. 또한 말입니다. 종부세에 대한 주요 내용들도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기본 공제액이 6억에서 9억으로 올라갔고요. 1주택자는 12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세율도 말입니다. 내렸습니다. 0.6에서 6.6%까지 올라가던 것을 0.5에서 5%까지 내렸고요. 다주택자 세부담 상환율도 300%에서 150%로 내렸습니다. 게다가 일시적 2주택 허용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가렴주구 정권이 추진했던 가렴주구라는 게 여러분 세금을 백성들에게 빼앗는다는 이야기잖아. 너무 세금을 혹독하게 매겨서 백성들이 살기 힘든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힘든 그런 상황을 가렴주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렴주구 정권이 이제는 퇴하고 다시 말해서 1주택자에게는 안도의 숨을 쉴 수 있게끔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1주택자 종부세 고지를 보면요. 2022년에 23만 5천 명이 엄청나게 세금을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2,562억이나 됐습니다. 1주택자에게 말입니다. 1주택자에게. 이제는 2023년 올해는 11만 1,000명이에요. 11만 1,000명. 절반 정도로 줄었죠. 절반 정도로. 그래서 905억 원까지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마도 말입니다. 아마도 종부세에 대한 부담감은 많이 줄어들었겠죠.
많이 줄어들었겠죠. 저는 이거는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해요. 예. 또한 말입니다. 종부세 자체가 부동산 세금 폭탄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세율을 그만큼 낮추기도 하고요. 징벌적 과세를 많이 해결하고 나니까요. 전체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22년에 128만 3천 명까지 올라가서요. 금액이 6조 7천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던 것이 말입니다. 올해는 49만 9천 명. 그러니까 2018년 기준까지 거의 돌아갔죠. 49만 9천 명이 4조 7천억 원을 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 말입니다. 이것을 두고도요. 언론사마다 기사를 보면 아니 세금을 낮춰주는 건 좋은데 안 그래도 세수 펑크인데 이거 이렇게 계속 낮춰주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참 그것을 보면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고 생각을 하나 하면 말입니다.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이 종부세가 세금 폭탄의 원인이었고요. 이 세금 폭탄 때문에 살기가 진짜 팍팍했거든요. 그런데 세금을 낮춰주는 건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가렴 죽으라고 했습니다. 가혹하게 백성에게 세금을 매긴다든가 백성의 재산을 강탈한다든가 이런 정권을 가렴주구 정권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랬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어디서 막아야 되느냐. 당연히 말입니다. 경제개혁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핵심 역량이 기업이에요. 그러면 기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요. 기업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끔 만들어줘서 기업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게끔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저는 그게 대한민국의 세금을 더 올리는 방법이지 지금처럼 말입니다. 1주택자에게 세금을 가혹하게 매겨서 세수를 계속 확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나쁜 정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고요. 이제 국민들에게도요. 세금의 부담이 좀 줄어들게 만들어주는 것. 안 그래도 말입니다. 세금을 내보면 충격적으로 내거든요. 저는 이런 충격적인 세금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여전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중에 말입니다. 장사가 조금 된다 하는 데는 세금 9D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사투리가 남았네. 무더기 세금입니다. 저는 그런 무더기 세금이 없어지고요. 합리적인 세금.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저도 세금을 다 내거든요. 저는 세금을 한 푼이라도 떼먹거나 그럴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세금을 내고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이 아깝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참 1주택자에 대한 이 세금 폭탄이 이제 정상화가 된다고 하니까 그나마 뭔가 하나 이렇게 고쳐진 느낌 당연히 있네요.